아침 햇살이 부엌 창가로 들어와 커튼 사이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영희는 언제나 그렇듯이 하루를 부엌에서 시작했어요. 따뜻한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남편의 출근 준비를 챙기는 일은 그녀에게 너무나 당연한 루틴이었죠. 결혼한 지 30해가 훌쩍 넘었고 이제는 몸이 먼저 기억하는 습관처럼 손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쳐 들었고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커피만 찾았습니다. 그에게는 영희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공기와도 같았어요. 당연히 있어야 할 존재, 그러나 굳이 고마움을 표현할 필요조차 없는 사람처럼 대했죠. 그녀는 아무 대꾸 없이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남편의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지만 그조차도 영희는 못 본 척했어요. 늘 그래왔듯이요. 밥 식어요, 드세요. 영희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남편은 신문에서 눈길조차 떼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대화는 줄어들었고 남편의 관심은 집안이 아닌 다른 곳에 더 쏠려 있는 듯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희는 한결같이 가정을 챙겼습니다. 그것이 아내의 몫이라 믿으며 살아왔으니까요. 아침 식탁은 늘 적막했습니다. 자식들도 이미 결혼하거나 각자 살 길을 찾아 집을 떠났습니다. 가끔 전화는 오지만 바쁘다는 말이 먼저였죠. 그녀는 이 집에서 여전히 아내로, 엄마로 남아 있었지만 그 역할은 무게만 남고 의미는 점점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남편은 말없이 일어나 구두를 신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은 텅 빈 듯 고요해졌습니다. 영희는 손에 남은 커피잔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하루는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빨래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빈집에 돌아와 다시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 그 속에서 그녀는 늘 바빴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죠. 저녁 무렵 거실에 앉아 TV를 켜놓고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배경음처럼 흘렀지만 영희의 시선은 멍하니 창밖 어둠 속에 닿아 있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살아온 걸까라는 질문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한때 그녀도 꿈이 있었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모든 걸 내려놓고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행복이라 믿었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남은 건 지쳐버린 몸과 무심한 가족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영희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이 집이 내 자리야.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도 알지 못한 채 이미 인생의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장을 보러 나선 영희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속 허전함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길가 카페 유리창 너머로 보인 한 장면이 그녀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영희의 평범한 하루는 이미 무너질 조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늘 그렇듯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마트를 돌았습니다. 갓 나온 배추 몇 포기, 세일 중인 두부,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고등어까지 챙겼습니다. 무겁게 늘어진 장바구니 손잡이가 손바닥을 눌렀지만 그 무게는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마치 평생 지고 살아온 삶의 짐처럼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잠시 숨을 돌리려 근처 카페 앞에 섰습니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환하게 웃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커플은 서로 마주보며 손을 잡고 있었고 젊은 여성들은 수다를 떨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죠. 그 평범한 풍경이 순간적으로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낯설지 않은 옆모습, 습관처럼 턱을 괴는 손, 무심하게 웃는 표정. 그것은 너무도 익숙한 얼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순간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라는 속삭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남편의 맞은편에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보며 환하게 웃었고 남편은 그 손을 가볍게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장바구니 손잡이가 손가락을 파고들었지만 영희는 그 고통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믿고 싶지 않은 광경이었죠. 남편은 집에서는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미소를 짓고 있었고
마치 세상에 둘만 있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 채 카페 앞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주위의 소음은 점점 희미해지고 오직 두 사람의 웃음소리만 귀에 박혔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영희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유리창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여자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살며시 넘겨주며 미소 짓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그녀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울컥 치밀어 오른 눈물이 시야를 가렸지만 애써 삼켰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영희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장바구니는 더 이상 들 수 없을 만큼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손가락이 저리도록 짐을 끌어안았지만 진짜 무게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본 게 맞는 걸까? 혹시 착각은 아닐까? 설마 그럴 리가.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그 손길,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음을. 집에 도착한 영희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가슴은 답답했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지켜온 가정, 자신이 바쳐온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배신으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허망하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깊은 허탈감이 몰려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흐느낀 끝에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변화가 스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상처가 아닌 무언가 결심하려는 흔적이었죠. 이대로는 안 돼. 속으로 작게 중얼거린 그 한마디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천장은 어둡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끝없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보였던 장면이 수없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웃음, 다정한 손길, 젊은 여자의 미소. 그 모든 게 눈앞에서 반복되며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너무도 평온했죠. 마치 죄책감 따위는 전혀 없는 사람처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영희의 가슴 속에서는 억울함과 분노가 함께 끓어올랐습니다. 수십 년을 참고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의 꿈은 다 접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냉담한 태도에도 늘 자신을 다잡으며 버텼죠. 그러나 그 끝에 돌아온 건 배신뿐이었습니다. 영희는 눈을 감았다가 이내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불같이 솟구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이건 아니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늘 그렇듯 태연하게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와이셔츠를 차려입고 넥타이를 매며 아무렇지 않게 그녀에게 커피를 요구했습니다. 영희는 손끝이 떨렸지만 차분히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시선은 여전히 무심했고 감사의 말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 집안에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영희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디지털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도 만지작거렸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그래, 눈으로 본 것만으로는 부족해. 반드시 잡아야 해. 그녀의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영희는 남편의 퇴근 시간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평소보다 늦는 날이 잦았고 이유를 묻지 않아도 남편은 이미 변명거리를 준비해둔 듯 시큰둥하게 답했습니다. 영희는 그 말들을 다 받아 적었고 날짜와 시간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어느 저녁 남편이 회사 회식이라고 말하며 외출했을 때 영희는 조용히 뒤를 밟았습니다. 낡은 코트를 걸치고 휴대폰을 꼭 쥔 채 거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예상대로 회사 근처가 아닌 반대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불빛이 환한 레스토랑 앞에서 그는 어제 카페에서 본 바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영희는 휴대전화를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 화면이 흐려졌지만 그녀는 다시 심호흡하며 연이어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래,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 더 필요해.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보다 결심으로 차올라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컴퓨터 앞에 앉아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흐릿했지만 분명 남편과 여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일 이름을 날짜와 함께 정리해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작.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 순간 영희는 더 이상 과거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싸울 준비를 하는 여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실 시계에 초침이 째깍거리며 시간을 쪼개고 있었지만 영희의 눈빛은 오히려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묻혀있던 자존심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간다.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아. 그녀의 다짐은 조용했지만 날카롭게 울려 퍼지는 선언 같았습니다. 며칠 후의 저녁, 남편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영희는 익숙한 듯 무표정하게 문 앞에 서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TV를 켜더니 리모컨을 툭 던졌습니다. 그 모습은 집안을 자신의 성처럼 여기는 오만함 그대로였죠. 밥 있어? 짧고 무뚝뚝한 한마디가 공기를 가르듯 흘렀습니다. 영희는 주방에서 국을 데우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금방 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며칠 전 찍은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던 장면, 그 웃음소리. 그 모든 게 증거로 남아있음을 떠올리자 분노와 결심이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식탁에 저녁이 차려졌고 남편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휴대폰을 들여다보더니 눈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간 영희는 시선을 피하며 국을 휘젓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미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휴대폰을 뒷주머니에 넣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영희의 눈에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기록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45분. 휴대폰 메시지 확인 후 미소.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영희는 몰래 거실로 나왔습니다. 노트와 카메라 그리고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단단히 굳어 있었고 표정은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아. 이제는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내 귀로 모든 걸 잡아낼 거야. 다음 날 남편은 출근길에 전화기를 붙들고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영희는 일부러 같은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그 짧은 순간 남편은 당황한 듯 휴대폰을 뒤집었지만 이미 표정은 들켜 있었습니다. 오늘 늦을 거야.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말하자 영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내면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는 남편이 출근한 뒤 택시를 잡아 타고 그의 회사를 향했습니다. 건물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자 예상대로 남편은 일찍 빠져나와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습니다. 남편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있는 척했지만 곧 혼자가 되더니 익숙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와 다를 바 없이 다정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희는 두 손으로 카메라를 단단히 쥐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연속된 소리 속에 그들의 웃음과 손짓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번에는 영상까지 찍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사진과 영상을 컴퓨터에 저장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꼼꼼하게 적어 파일명을 정리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사건 기록을 남기는 형사처럼 철저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무심히 영희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었어요. 그냥 집안일 했죠. 그녀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마음속에는 불타는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TV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 밤 영희는 거실 불을 꺼두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에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고 그녀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 결연히 빛났습니다. 그래,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곧 네가 지은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될 거야. 그녀는 손에 쥔 노트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장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전쟁의 무기였습니다. 어느 늦은 밤 남편은 술 기운이 가득한 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오늘은 묘하게 기분이 들떠 보였습니다. 코끝에 알코올 냄새가 배어 있었고 셔츠 단추는 2개나 풀려 있었죠. 영희는 식탁 위에 얹어둔 장바구니를 정리하다 말고 남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한참 동안 무언가를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다리를 두드리며 입술을 깨물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 한마디는 거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영희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차분하게 되묻는 목소리 뒤에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이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정 다 떨어졌어. 서로 답답하게 살 필요 없잖아. 이혼하자. 순간 영희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묵묵히 헌신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안일, 아이들, 뒷바라지, 남편의 뒷정리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 없는 인생이었는데 돌아온 건 이 뻔뻔한 선언이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변명하듯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너랑 살면 숨 막혀. 이제는 나도 내 인생 좀 살고 싶어. 애들도 다 컸고 우리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이유 없잖아. 그 말 속에는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유를 얻고 싶어 하는 해방감만 가득 묻어나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른 여자에게 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의외로 평온한 얼굴을 했습니다.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남편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무심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영희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곧 단단히 입술을 깨물며 삼켰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던 게 그거구나. 하지만 이번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끝내줄 거야. 그녀는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기록한 날짜, 시간, 장소, 남편의 거짓말, 그리고 사진과 영상.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증거는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혼? 좋아. 하지만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처받은 아내였지만 이제부터는 치밀하게 준비된 상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영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낯설고 차가운 공간이었지만 그녀의 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꼼꼼히 그녀의 기록과 사진, 영상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정황 증거가 명확하네요.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희의 가슴에 불길 같은 확신이 타올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잃어버린 자존심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차창 너머 세상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편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녀가 칼자루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그녀를 무시하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평소처럼 조용히 밥상을 차려주었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네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영희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뒤부터 매일이 달라졌습니다. 집안일을 하는 손길은 예전과 다름없었지만 마음속은 이전과 전혀 다른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뻔뻔하게 살았고 여자의 존재를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희는 이제 그 모든 행동을 담담히 지켜보며 증거의 퍼즐을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 위에서 남편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면 그녀의 눈은 순간적으로 그 화면을 스쳤습니다. 전화번호, 메시지 알림, 미묘한 웃음. 모든 것이 기록되어야 할 단서였습니다. 영희는 마음속으로 시간을 외우고 방에 들어와 노트에 조용히 적어 넣었습니다. 4월 12일 저녁 8시 30분. 문자 확인 후 미소. 남편은 점점 대놓고 늦게 귀가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2시가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척 회사 일을 핑계 삼았지만 영희는 이제 속으로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미 사진과 영상, 날짜별 기록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은 곧 칼날이 되어 남편의 목을 겨누게 될 것이었죠. 어느 날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자신 있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혼 빨리 정리하자. 어차피 서로 남은 정 없잖아. 괜히 시간 끌 필요 없어. 영희는 차분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정리할 거면 확실히 정리해야죠. 남편은 그 말이 자신에게 유리한 뜻이라 믿고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영희가 이미 변호사와 위자료, 재산 분할 계획까지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밤이 깊자 영희는 거실 불을 끄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 폴더에는 남편과 여자 사진, 영상, 녹음 파일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사건 기록처럼 철저하게 분류되어 있었죠. 그녀는 USB에 파일을 옮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 무기야. 이제 2번 다시 당하지 않아.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은 영희는 준비한 USB와 노트를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상대가 부인해도 증거가 명확합니다. 재판에서 불리할 이유가 없어요. 그 순간 영희의 마음속에서 묵직한 돌덩이가 굴러내리는 듯 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여있던 무력감이 조금씩 벗겨지고 그 자리에 단단한 자신감이 들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오랜만에 미용실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 지쳐 보이는 중년 여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다듬고 옷차림을 고쳐 입었습니다. 변신이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이었죠. 그날 저녁 남편은 여전히 무심하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희의 모습이 어딘가 달라져 보였습니다. 단정한 머리, 밝아진 표정, 단호한 눈빛. 남편은 순간적으로 낯설다는 듯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꾸몄어? 그냥요. 이제부터는 나도 나를 좀 챙기려고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낀 듯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영희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게임의 균형이 조금씩 자신에게 기울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밤이 깊어지자 영희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곧 끝이야. 네가 던진 칼 내가 쥐고 돌려줄 거야.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희생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켜내려는 전사의 눈빛이었고 이제 곧 다가올 결전의 순간을 기다리는 차가운 결심이었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희는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깔끔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미 수개월 동안 준비한 증거들이 USB와 서류철에 담겨 있었죠. 긴장된 숨결 속에서도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반대편 자리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무심한 표정을 지었지만 안색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젊은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몇 번이나 남편의 귀에 고개를 숙이며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울렸습니다. 이혼 사유와 관련해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겠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즉 남편은 단순히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서로의 정이 떨어진 상태라 원만한 합의를 원합니다. 영희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정이 떨어졌다 참 편한 말이지. 남편은 여전히 불륜 사실을 감추고 단순한 성격 차이로 모든 걸 덮으려 했습니다. 판사가 시선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원고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순간 영희의 변호사가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피고인의 외도입니다. 원고는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순간 법정 안의 시선이 모두 영희 쪽으로 쏠렸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영희의 변호사가 USB를 제출하자 스크린에 사진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레스토랑 앞에서 팔짱을 낀 남편과 젊은 여자, 카페 안에서 웃으며 손을 잡고 있는 장면, 그리고 나란히 걷는 모습까지. 사진마다 날짜와 시간, 장소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몸을 앞으로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그냥 직장 동료일 뿐이라고요. 그러나 변호사는 차분히 이어갔습니다. 직장 동료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친밀해 보입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문자 메시지 내역과 통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짧지만 결정적인 대화 내용이 보였습니다. 오늘 밤도 기다릴게요. 사랑해. 같은 메시지는 남편의 변명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법정 안은 술렁였고 남편은 얼굴이 붉어졌다 창백해졌다 하며 눈을 피했습니다. 결국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감췄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피고,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도 여전히 부인하시겠습니까? 남편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더 이상 뻔뻔한 변명을 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영희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결국 배신으로 돌아선 그 남자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법정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히 결론을 덧붙였습니다. 원고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합니다. 이미 피고가 혼인 파탄의 명백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최종 판단은 다음 기일에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피고의 책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남편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영희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가벼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네가 당할 차례야. 며칠 뒤 최종 선고일. 법정 안은 다시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영희는 차분한 얼굴로 방청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남편의 무심한 시선,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저녁 식탁, 그리고 불륜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날.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김영희 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피고의 외도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절반 이상을 원고에게 분할하며 위자료 또한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절망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반대편에 앉은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때 가족의 중심이라 믿었던 남자는 이제 한낱 추한 모습으로 초라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원망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자리하던 무력감이 사라지고 오랜만에 가벼운 숨이 쉬어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길,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몇 달 전 장바구니를 들고 카페 앞에 멈춰섰던 그날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변호사가 다가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사시면 됩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단단하고 또렷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텅 빈 집이었지만 오늘은 그 고요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평온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속으로 중얼거리며 스스로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남편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희생하느라 잊고 살았던 나 자신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온전히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다시 살아갈 시간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커튼을 활짝 열고 환한 햇살을 받아들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봄바람이 불어와 집안 곳곳을 스쳤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새로운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창가를 가볍게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내 시간이다. 마침내 평생 참아온 세월 끝에 찾아온 통쾌한 반격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복수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